반갑습니다. 울산대학교의 박정호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백신 관련된 건데요. 백신, 즉 이제 사람의 병원체, 미생물 병원체에 감염했을 때에 그것을 막기 위한 백신인데, 이 앞에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바이저라든가 마더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코비드-19, 코로나19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뒷파트에 가서 주로 코로나19 이 백신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신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사람에 발생했던 질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람의 인류 역사 보면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많은 미생물 병원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던,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의 수명이 매우 짧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패스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천연두, 스페인 독감, 에이즈. 에이즈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병원체, 미생물이 감염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는데, 자, 이런 질병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자, 그런데 백신은 어떻게 해서 백신이란 이름이 나왔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천연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원전부터 계속해서 천연두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감염에서 사망을 유발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18세기 정도에서는 유럽의 사망 원인 1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1798년도에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이제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이제 이 천연두를 치료했는데요. 성공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는 것이 여기 요 약간 머리 벗겨진 사람이 이제 제너이고요. 제너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우두, 천연두는 이제 사람에 감염하는 바이러스 질환이고요. 우두는 젖소에 감염하는 바이러스인데, 이 우두에 걸린 젖소 고름을 짜가지고요. 여기 이제 안 보이지만은 사람한테 주사를 했을 때에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그 천연두를 막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질병 예방하는 물질에 대해서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었죠.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명칭을 진 거죠. 즉, 천연두를 예방하는 물질을 자기가 찾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명칭 없었기 때문에 이름을 줬는데, 어떻게 줬냐면은 이 물질이 젖소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라틴 말로 젖소가 바카란 뜻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젖소 유래 물질을 백시너스라고, 그래서 이 백시너스라는 거에서 유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젖소 유래 물질을 사용해서 천연두를 예방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제너가 백신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백신이 개발된 이후부터, 즉 1798년 제너가 백신 개발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특히 1900년도 이후부터는 다양한 사람의 감염에서 많은 질병 유발해왔던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백신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효과가 어땠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원래는 사람의 수명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빨간색 이 그래프가 영국 대영 제국의 이제 수명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190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사람 수명이 40살, 40이 안 됐습니다. 다른 나라는 더욱더 짧았을 테고요. 영국이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중 한 나라였었는데 수명이 40 이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도 이후부터는 급격히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시점이 좀 아까 말씀드린 백신 개발된 시점과 거의 매치가 되는 거죠. 즉, 백신이 개발돼서 사람한테 접종한 이후부터 사람 수명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홍역도 이제 바이러스 감염돼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홍역 발생 건수를 본다면은 이와 같이 많이 있다가 여기 보시면은 화살 표시된 이 부위가 백신이 개발돼서 홍역 백신이 접종된 그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홍역 환자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를 했고요. 비슷하게 다른 질환, 백일의 이하선염, 풍진, 천연두, 많은 이런 질환들이
옛날에는 여기 이제 요 진한 이런 색깔은 20세기의 사망자의 숫자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 고동색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자를 보여주는 건데 급격히 줄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백신이 개발돼서 사람한테 접종한 이후부터는 이런 질병 감소율이 99%, 어떤 건 100%, 즉 질병이 완전히 퇴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 수명이 늘어났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해서 그로부터 이제 사람이 벗어나려면은 백신이 개발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대체 백신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요. 사실은 중요하게는 사람 몸에 존재하는 면역 반응, 면역 세포가 보이는 면역 반응이 이제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백신과 상관없이 간에 모든 사람에 존재하는 방어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러면은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러 병원체가 있겠지만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에 과연 어떤 방어 기작을 보일 것인가, 어떤 방어 시스템이 작동해서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사람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항원 제시세포라 부르는 이 세포가 바이러스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서 먹은 것을 분해시킨 다음에 분해시킨 쪼가리 일부를, 즉 바이러스 단백질 일부를 제시를 합니다. 제공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제공하냐면은 바로 또 다른 면역세포인데 보조 T임파구라 부르는 T 면역세포에다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조 T임파구는 활성화돼서 한편으로는 B임파구를 활성화시키고요. 활성화된 B임파구는 항체를 만듭니다. 만드는 항체는 이제 세포 바깥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중화시켜서 제거를 하는 거죠. 자, 또 한편으로 여기서 활성화된 보조 T임파구가 또 한편으로 동시에 세포독성 T임파구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들어가 살고 있는 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항체는 세포 바깥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죽이고요. 요 세포독성 T임파구는 세포가 들어가 살고 있는 세포를 죽여서 효율적으로 바이러스가 어디 있든지 간에 사람 몸에 어디 숨어 있다 하더라도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파워를 가진 힘을 가진 면역세포가 작동만 하게 된다면은 바이러스는 다 제거돼서 사람이 건강하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와 같이 한번 활성화된 면역세포들은 기억 임파구, 우리가 메모리라고 부르는데요. 메모리 셀 세포로 남아 있어서 한 번 접한 병원체가 있으면은 오랫동안, 어떤 경우에는 평생토록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후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즉시 제거할 수가 있는 이런 우리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있는데 이런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람은 병 걸릴 것인가?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오른쪽 보여드린 이 그림은 아까 설명드린 그걸 같이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감염됐다. 이것을 이제 감염된 포인트를 제로 타임이라 봤을 때 바이러스 감염되면 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작용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까지는 T 세포가 활성화되고 B 세포가 활성화되고 또 항체 만들고 이런 데까지 3 내지 4일이 필요합니다. 즉, 이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되고 나서 3 내지 4일이 지나야지만이 강력한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물리칠 수가 있는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이러스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 거죠. 즉, 면역 반응이 활성화만 돼 있으면은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있을 것인데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기 전에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먼저 증식합니다. 따라서 증식한 바이러스 때문에 조직이 파괴되고 따라서 질병이 발생하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라든가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에 우리가 손도 쓰기 전에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기 전에 병원체가 먼저 증식하는 가운데 사람이 병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백신은 뭐냐? 백신이 대체 그러면은 좀 아까 보여드린 면역 반응에 나오는 시점과 바이러스 병원체가 증식하는 이게 타임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라 말씀드렸었는데, 백신이 개발되면은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백신이 어떤 것인가 보면요, 백신은 병원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죽은 바이러스나 독성을 약화시킨 바이러스 혹은 바이러스 특정 단백질을 사람한테 미리 넣는 겁니다. 독성 있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전에 미리 사람 몸에다가 죽은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단백질을 넣는 거죠. 넣게 되면은 그 다음 과정은 똑같습니다. 좀 아까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 단백질을 면역 세포들이 인지해서 활성화되는 거죠. 그 활성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3 내지 4일 지나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아직 이때까지는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즉 이와 같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된 상태 이후에 우리가 백신 맞은 다음에 어느 시점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식하려고 하면은 증식하려는 순간 이미 벌써 활성화되어 있는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낸 항체라든가 세포도성 T인파구 같은 것이 들어온 바이러스를 바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전에 제거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증식 못하고 따라서 사람 몸이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백신은 병원체, 우리가 대상하는 현재 코로나19라 했을 경우에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죽은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단백질을 미리 넣어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이게 바로 이제 백신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RNA 백신이 무슨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종류 여러 가지 들었는데 대체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요하게는 이제 백신의 효과가 보이려면, 효과 있으려면은 면역 세포 중에서 항원 제시 세포한테 단백질을 제공해야 됩니다. 단백질만 제공하면은 이 단백질을 다른 면역 세포들, 보조 T 임파구라든가 B 임파구라든가 세포 독성 임파구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미리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사람 몸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 중에서 항원 제시 세포한테 바이러스 단백질을 제공하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인데 그 방법에 따라서 백신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이러스 전체를 사용해서 백신 사용한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바이러스 전체라보다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사용해서 백신을 쓰는 방식, 또 한편으로는 다른 바이러스 벡터를 쓰는 백신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핵산 중에서도 DNA 핵산, RNA 핵산을 사용해서 백신을 쓰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의 특성을 간단히 알아보면요. 즉, 첫 번째로서 바이러스 전체를 사용한 백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에드워드 제너가 사용했던 방식과 비슷한 그런 방식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개발된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러스를 죽인 다음에 쓰는 백신이 있고요. 이 그림상으로 잠깐 설명드리면은 먼저 바이러스를 사람이나 동물 세포에 넣어서 배양 수를 늘린 다음에 이것을 죽인 다음에 사람한테 접종하는 그런 개념의 백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독화시킨 살아있는 바이러스인데 독성을 약화시킨 그런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봤을 때에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세포에다가 계속 배양합니다. 계속 배양하다 보면은 바이러스 안에서 돌연변이, 변종이 생겨가지고 독성이 감소된 약독화된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둘 중에 하나, 뭐가 됐든지 간에 둘 다 똑같이 바이러스 전체를 쓰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만드는 바이러스를 사람의 주사기 통해 집어넣으면은 이 바이러스의 단백질 중에 어떤 일부가 항원 제시세포한테 제공되고 그 이후에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돼서 백신 효과가 보이는 이런 개념의 백신입니다. 자, 현재 실제 사멸화시킨 바이러스는 소아마비 백신에 사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약독화시킨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MMR이라는 이하선염, 홍역, 풍진을 동시에 막는 백신이 있거든요. 여기라든가 수두 백신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이 맨 처음에 개발된 백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백신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바이러스 전체를 상호하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점이 바이러스 배양에 사용했던 세포, 또 간혹가다 계란에다가 바이러스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세포의 구성물질 혹은 계란 구성물질이 사람한테 알러지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약독화시킨 바이러스, 살아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특정 사람 같은 경우에 사람 몸에서 다시 독성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이러스가 전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백신 효과가 좋다는 거와 또 정반대로 바이러스 전체 중에서 어떤 바이러스 단백질이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그 새로운 고담에 개발된 것이 제조업 단백질 백신인데요. 자, 이것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은 좀 아까는 방금 전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전체를 사용해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거는 바이러스 전체가 아니고요. 바이러스의 구성 성분 가운데 특정 단백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바깥에 존재하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주로 백신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박스 친 부위가, 네모난 부위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가정했을 때에 이 부위를 플라스미드라고 부르는 어떤 또 DNA로 구성된 물질이 있습니다. DNA 플라스미드인데 이 안에다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를 암호화하는 진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을 세균이라든가 동물세포에 발현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 단백질을 사람에 집어넣으면은 이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시켜서 백신 효과가 보이는 이런 개념의 백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많은 그런 병원체, 여기서 보면은 독감이라든가 비형간염, 백일해, 그리고 자궁경부암, 이것도 바이러스에서 유발되는 그런 암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이런 질병의 예방에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백질 백신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요. 장점은 아까 바이러스 전체 사용한 백신의 단점이 가려졌다. 즉 다시 독성 과제일 우려가 없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세균이라든가 굉장히 배양이 쉬운 빨리 자라는 세균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아주 쌉니다.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급을 논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은 세균에서 혹은 세포에서 배양해서 단백질을 분리해야 되는 건데 분리하는 동안에 세균의 구성 성분 혹은 세포의 구성 성분이 포함돼서 이게 독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중요한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세포독성 T임파구가 활성화 잘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독성 물질이 포함되고 세포독성 T임파구 활성화 안 된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백신이 DNA 백신입니다. DNA 백신은 자, 이건 아까 보여드린 것이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단백질 백신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마지막 스텝을 없앤 겁니다. 즉 실험실 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직접 사람한테 주사하는 겁니다. 자, 좀 아까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미드를 세균 혹은 사람 세포에다 집어넣어서 단백질 발현시킨 다음에 사람에 넣는데 이 경우에는 이 플라스미드 DNA를 직접 사람에 넣고 사람 세포 안에서 이 단백질을 발현하도록 하는 개념의 백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 발현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면역세포 활성화돼서 백신 효과를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전에 개발된 단백질 백신의 단점 보완하는 효과 무지 좋은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백신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에서 연어
연어류에만 백신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사람한테는 아직도 한 건도 사람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